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평해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한의 수도 평양과 뉴욕 맨하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번화가인 맨하탄과 비교할 만큼 최근 들어 평양 거리 곳곳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교통 체증이 생길 정도로 차량 숫자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고급 상점들과 레스토랑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가들이 당국과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계되어 당국의 철저한 비호 속에 거액의 자산을 형성하고 북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붉은 자본가 돈주들은 외환 거래가 자유로웠던 제일동포나 화교 출신, 밀수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축적한 계층 등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당 또는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고급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통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건설이지만 실제로는 돈주가 건설하고 개인에게 매도하는 자본주의와 유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광산개발,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경제활동 분야를 통틀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돈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적으로 광산을 개발하여 광물을 판매하고 국가기관에 어선을 빌려 조업을 하는 등 그야말로 말로만 사회주의지 실제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돈주들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면서 단단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당장 외형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돈주의 역할에 제동을 걸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돈주의 득세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마냥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기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북한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능들은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단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등에만 돈이 비정상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경제가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측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사회과학원 정은희 교수가 최근 발표한 북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논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불법 행위인 주택 매매가 확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자본주의적인 계급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나무나 벽돌로 지은 단층집인 땅집에 사는 사람은 하류층,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 넓은 마당과 주차장에 달린 전원주택에 살면 상류층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는 당이 2개 있는데 개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하는 장마당은 도움이 되는 당,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 노동당은 도움이 안 되는 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외형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견고한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던 계획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김정은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호은기입니다. 북한이 과연 2009년도 화폐개혁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통해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강탈해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돈주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용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고서는 현 체제의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다리를 잃었던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가 부상을 딛고 본격 재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발생했던 북한의 DMZ 목함질의 도발로 오른쪽 발목 아래를 잃었던 김정은 하사는
10월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족을 착용했습니다. 김하사는 의족에 운동화를 신고 성큼성큼 걸으면서 생각보다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었던 하재헌 하사는 일단 왼쪽 다리에만 의족을 달았습니다. 하재헌 하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재활하여 다시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알려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하사와 하 하사는 10월 19일 특별한 멘토와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양발에 의족을 착용하고 육상선수와 모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여성 에이미 멀린스가 두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멀린스는 두 사람에게 마음속에 다시 걷고 뛰고 수영할 수 있는 날을 그리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계 여성 포럼 기조연설자로 방한했던 멀린스는 두 하사와의 뜻깊은 만남을 가진 이후 방한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2시간 일정으로 DMZ를 방문했습니다. 멀린스는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만나고 나니 DMZ를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곳은 평화와 폭력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고요한 자연경관 안에서 목함질의 도발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모쪼록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가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멘토인 멀린스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멋진 젊은이로 다시 일어서 주기를 우리 미주 동포들도 멀리서나마 한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칼기 폭파 사건 다음 해인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는데요. 지정 20년 만인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힐러리 베처 존슨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반악산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출석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지속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미 의회의 불신과 혐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테드 포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그간 북한 정권이 보인 행태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졌다.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때문에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고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키팅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 안전보상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이 시리아, 이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이후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미 북한 핵 문제 관련 합의에 따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DC를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거리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풍자한 그래픽 작품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의 교통표지판 뒷면, 공사장의 임시 차단벽 등에 그려지거나 스티커로 붙여진 우스꽝스러운 김정은의 모습들이 행인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기름진 지도자라는 뜻의 스미얼 리더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익명의 예술가는 북한 독재 정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정은 희화화를 통해 나치와 같이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도쿄, 런던 등 세계 곳곳에 속속 설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최연소 독재자인 북한 김정은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랜드 연구소가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LA에서 한국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LA 한국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한국 통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통일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를 전망해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양국의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평화 통일을 비롯한 다양한 한반도 통일 예상 시나리오와 통일 후 발생할 인도주의적, 경제적, 법적 현안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논의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6일째 전 통일부 장관,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앤드류 스코벨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입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통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북한 인권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부단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 비공개 회의와 2일차 공개 회의로 구분되며 일반인들은 랜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역시 랜드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남과 북이 8.25 고위급 합의 이후 다각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로 나누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고 상봉 기간 중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평양을 방문하고 평화통일 기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중단 8년 만에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한국 노총 관계자 162명이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남과 북의 노동자가 함께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는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